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재밌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냐에 관해서 여쭤보시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거기에 관한 제 생각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는 1차 즐거움이 있고 2차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1차 즐거움은요, 하자마자 바로 즐거움을 죠. 뭐 케이크를 먹으면 달고 맛있으니까 바로 즐겁죠. 근데 뭔가를 연습하는 건 바로 즐겁진 않아요. 근데 그 대신에 그 이후에 오는 2차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건 것 같아요. 사실 무언가를 배울 때 이게 되게 항상 생각해야 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많이 인용되는 논문에 의하면 영어에 관해서 이 인지적 부담이 클수록 기억을 더 잘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즐겁다라는 게 이거 지금 당장 하는 거, 이게 지금 단어 공부하는 거, 오늘 문법 하나 더 공부하는 거가 즐겁진 않지만 그 이후에 내가 이거를 공부함으로써 더 잘하게 될 무언가가 있죠.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를 실제로 예상할 수 있는 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영어에 관해서 2차 즐거움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여러 논문이나 건강에 관한 논문, 그다음에 식품, 그다음에 심리에 관한 논문을 되게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로버트 치알딘이라는 심리학자를 되게 좋아해서 설득의 심리학이랑 사회심리학이라는 책을 요즘 되게 탐독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대부분의 연구 주제는 영어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영어를 말하는 학자가 많기도 하고 세계 공용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글들을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글들을 보다 보면 학문적인 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많다 하면 뭐 many, a lot of, much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slew, plethora 과잉이라는 뜻인데 이런 단어를 알게 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뭐 이런 단어가 다 있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아무튼 결국에는 이런 영어로 된 책들이나 논문을 읽게 도움을 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들을 봄으로써 재미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미드를 볼 때 자막을 같이 보면 자막을 보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연기나 시선이나 그런 사소한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죠. 근데 나중에 지금 막 듣기 연습하고 이게 이렇게 들리는구나 또 한번 스크립트 읽어보고 이런 과정이 재밌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미드나 영화를 볼 때 자막 없이 볼 수 있어서 그 미묘한 분위기, 표정, 연기를 볼 수 있으면 그게 또 재밌는 2차 즐거움이죠.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라기보단 먼저 스스로가 어떤 이 2차적 즐거움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쉽지 않은, 재밌지 않은 공부다 라는 가정을 해놓고 이 2차적 즐거움, 무언가가 있겠죠?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거기에 다다르기 위한 즐거움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 둘이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나 문법이나 표현일수록 쉽지 않은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도 생각해보면 뭐 대본 만들고 주제 선정하고 스크립트 짜고 영상 찍고 연습 편집하고 효과음 넣고 이런 것들이 다 맨 처음에는 재밌지가 않잖아요. 일이죠. 일종의 귀찮은 것들이 많기도 하고 막 라이센스 확인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영상이 만들어지고 그게 또 시리즈물로 가다가 보면 제가 원하는 2차 결과물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 그 다음에 더 많이 소통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는 것. 왜냐면 이 점들이 제가 여기에 찍은 점이 나중에 또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실제로 경험으로도 이런 점들이 이어지면서 또 새롭게 그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는 분들도 많이 봤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쉽지 않음과 이 2차 즐거움이 많이 연결이 되면 될수록 이 1차 쉽지 않음도 재밌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면 무조건 해야 한다, 이 2차 결과물이 무조건 해야 한다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 즐거움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일종의 압박감인 거잖아요. 이게 일이라면 해야 한다, 성과를 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면서 성과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영어를 말함으로써, 수단으로서 내 생각을 더 잘 말하게 되는 거고 어떤 영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고 문서나. 그래서 압박감, 해야 한다를 갖는 것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면 좋겠다, 하고 싶다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나라의 영어 공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비교 대상이 있진 않지만 제가 느꼈을 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이 압박감이 참 크거든요. 항상 시험을 봐왔어. 잘 해야만 했어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말할 때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면 이게 내 생각은 이렇게 말했을 때 더 적절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틀리면 안 된다라는 압박감이 오히려 그런 요소를 방해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올려주시는 질문을 또 토대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볼 텐데요. 영어 공부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이게 지금 몇 시지? 그럼 지금이 안 보이나? 지금이 7월 8일이구나. 11시 뭐야, 11시 아니고 9시 33분이라 제가 잘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럼 저는 자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조심 들어가세요.